아무래도 한상희 선생님은 뭐 헌법 전공은 그뿐이 아닙니까? 저는 셰익스피어 전공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제가 보기에 그 참여연대는 뭐 공수처나 참여할 때는 또 고비처라는 이름도 쓰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런 어떤 그 검찰의 권력 분산, 특히 이제 검찰 개혁을 사실 뭐 민변도 마찬가지로 어느 때보다 먼저 시작하고 집중해 왔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어떤 검찰 개혁을 기본적으로 제가 이해하는 한 수사와 기소의 분리의 관점, 그리고 또 어떤 일반 시민들의 어떤 인권이 보장되는 뭐 이런 여러 가지 관점인데, 현재 지금 논란이 되는 부분은 너무 정치적으로만 접근돼가지고 실제로 그 대의가 청했던 명분에서 무엇이 문제인가를 지금 너무 짚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그 설명을 들을 때 그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의혹이 많이 풀리기도 합니다만, 과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민주당이 이런 채택했다 하는 당론으로 채택했다는 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것이 드러나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런 부분은 사실 과도기적으로 부족한 부분이니까 보완해라, 이렇게 우리는 어떤 권력감시 입장에서 참여되는 주장할 수가 있을 것이고, 어떤 것은 이것은 사실은 잘못돼갖고 공익에 반하는 것이라도 발견할 수가 있고, 어떤 건 또 이런 건 우리가 동의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가장 궁금한 것은 민주당의 당론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당론의 기본 골격을 알아야만 사실 우리 뭐 회원분들도 정치적으로 제안했고, 정치적인 데 대해서 여러 가지 이견들을 통해서 참여 내부에서도 지금 당론을 하게 되는데, 이런 정치성에서는 조금 벗어나가지고 정말 본인의 자세로 참여의 관점을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 민주당 당론이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뭐 보안부 두 개가 있고, 아까 이제 장 변호사 이야기로는 재정법이 있고 개정법이 있고 이런 거 할 때 두 개가 그러면 당론이 또 당론을 추진하는 전략이 다른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빨리 우리가 이렇게 하면 좋겠다, 우리 입장을 내거나 아니면 그쪽 입장을 밝히라고 우리가 강력하게 주장해서 지금 사회적 행동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합니다. 이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당론이 뭐입니까? 그리고 저는 민변 쪽에서도 금수 왕분하는 거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아니세요? 금수 왕분도 아니 완자가 들어가는 게 안 좋고, 그러니까 아이를 통해 새로운 걸 하는 게 더 좋은. 예. 그거는 제가 또 셰익스피어 전문가서 좀 알지 않겠습니까? 저는 산업공학 전공인데요. 당론이라고 하는 게 원래 큰 틀을 정하고 디테일한 부분들은 구체적인 실행 전략은 그 다음에 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지금 정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근데 그게 지금 안 나오고. 네, 그러니까요. 오늘 토론은 한계가 좀 있을 것 같고, 근데 저는 이제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약간 좀 외람된 얘기이긴 한데, 제가 사실 참여연대 오랫동안 활동하다가 지금은 이제 민변 이름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아까 처음에 민변이 왜 성명을 그런 식으로 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어쨌든 법률가단체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좀 그 특성이 반영이 될 것이다. 그래서 조금 법리적으로 뭐 이런 부분들을 일단 말하자면 법률적 요구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거기에 비교했을 때 참여연대는 사실 공식적인 입장을 낸 건 아직 아니지만 좀 시민적 요구에 좀 더 충실할 필요는 일단 좀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그래서 민변하고 참여연대가 사실 그동안 거의 큰 차이 없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민변이 그 정도 냈으면 참여연대는 조금 더 시민적 요구가 더 많이 반영된 공식 입장을 좀 내주시면 어떨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답변을 드려줄까요? 시민의 입장에서 참여연대 그 운영
운영위에 있습니다. 이제 운영위 부분 들어가게 되고요. 일단 기본적인 부분은 이제 검찰 수사권에 대해서 우리나라만 예외적으로 그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뭐 이런 데와 다르게 직접 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이 다 몰려있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얘기들을 아마 여기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이제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면 사실 이 직접 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을 집중되어 있는 현재의 구조에 대해서 타파하기 위해서 어떤 면에서는 지금 이제 지금 용어 자체가 좀 불만인데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어떤 정상화시킨다고 하는 관념으로 봐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시민의 입장에서 이 강령들은 중요하지 않고요. 이 부분에 대한 방향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도 지금 이제 선진국 반열에 오르는 나라가 됐잖아요. 근데 최소한의 그 수준에 맞는 견제와 균형을 위한 구조를 갖춰야 된다.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방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 점에서 지금은 굉장히 우려되는 시기에 있는 건 틀림없어요. 이 부분을 그 시점에서 참여연대도 그렇고 또 민변도 그렇고 그 관점이 아닌 어떻게 보면 이제 법률을 업무로 하는 분들의 입장을 중심으로 했다라는 저는 생각이 들고요. 시민의 입장에서는 큰 방향의 흐름이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이 부분은 시대적인 정신에 대한 분위기 속에 있는데 이게 굉장히 오래됐어요. 노회찬 의원 같은 경우는 벌써 2016년서부터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었고 그 전에서부터 이제 그런 얘기들이 왔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서 겨우 이제 하나씩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잖아요. 그러면 미흡하더라도 한 발자국을 건너가야지 그 다음 단계에 진전이 된다는 게 이제 일반 시민들의 의식이거든요. 이 부분 좀 한번 참고를 해줘야 됩니다. 강론은 사실 다 알아요. 그 부분에 대한 위험성이 있다는 건 아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큰 흐름을 타고 가야 되고 그 시점이 지금일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두 가지네요. 사실 노회찬 의원도 검찰개혁을 말씀하셨지만 실제 우리 사회에서 검찰개혁이 정말 아주 가시적이고 구체적으로 이슈가 됐던 거는 1999년 DJ 정부 때였습니다. 법무검찰 민간인 경영 진단에서 이제 구체적인 개혁 방안들이 나왔거든요. 그걸 좀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이제 검찰은 수사지휘권은 없죠. 직접 수사권은 있는데 6대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지휘권은 경찰에 대해서 네, 경찰에 대해서는 없고 검찰청 직원 그다음에 특사경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전적으로 동감하고 또 그렇게 나가야 되긴 하겠습니다만은 오늘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방향성과 더할 방향성에 대해서 입법이라는 그 작용이 지금 하나가 들어가 있거든요. 입법은 항상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야 됩니다. 이제 원칙으로 한다면 국회에서 그냥 결의를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입법으로 나가게 해서 형사소송법이나 이런 것들을 개정한다 또는 중수청법을 제정하겠다 하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우리들도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고민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정미아 변호사님 조용히 있다가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마이크 주셨으니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는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오래됐으니까요. 본질적인 문제가 뭔지 알고 있습니다. 첫째, 세계 일부 나라에서 검사에게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 나라는 없습니다. 그래서 완박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법률가들이 좀 부담을 갖고 있는 거고요. 검사들이 우리나라처럼 직접 수사를 하는 나라도 없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다른 나라의 형사소송법이나 또 검찰 관련 법을 보면 검사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할 수 없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도적 자원의 분배를 통해서
독일 같은 경우는 독일이나 일본에는 검찰청 안에 수사요원이 없습니다. 미국도 여당의 검찰청 안에 수사요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사요원을 배치시키면 안 됩니다. 최근에 뭐 얘기에서 나왔지만 검사는 수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수사를 관여하는 정도인데요. 우리나라 식으로 따지면 수사 지휘 정도입니다. 그래서 체포 현장에 가거나 부검에 참여하거나, 그 다음에 검사들이 직접 취조할 때, 신문할 때 참석을 안 합니다. 참석을 하게 되면 잘못하면은 법정에 증인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안 나갑니다. 증거가 없잖아. 그래서 검사가 수사는 안 하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 검사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은 다 틀렸다. 사실과 다른 얘기를 유사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다 고쳐야 된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검찰 제도 밑에서 신음하고 있는 나라들이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2배 이상, 3배 가까이 되는데 지금 현재 검찰 인원이, 검사의 인원이 1,800명 정도입니다. 우리나라보다 적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검사 수가 좀 적으니까 부검사제도를 만들었어요. 부검사제. 변호사 자격이 없는 검찰청 직원 가지고 우리나라 옛날에 사업보장한 제도 비슷한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한 850명 돼서 그 사람한테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검사가 2,300명, 2,300명 가까이 되고요. 그 다음에 검찰 직원 중에서 특정직, 수사직하고, 그 다음에 마약 수사직하고, 그 다음에 검찰서기는 사법경찰관리의 지위를 가진 사람이 지금 현재는 6,600명 가까이 됩니다. 게다가 이제 일반 보도인이 1,500명. 그래서 우리나라는 일본인 인구가 우리보다 2배 이상 많은데 검찰에서 수사 관련 인원들은 일본보다 한 2배 정도까지 됩니다. 즉 검찰에서 수사 재원이나 수사 용량이 2배 이상 많습니다. 그래서 검찰에 물어봤습니다. 왜 이렇게 많으냐 그랬더니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고소율이 훨씬 많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대체로 민사적 분쟁이나 일반적 분쟁을 형사화시켜서 검찰청으로 가지고 옵니다. 어쨌든 해결을 해주니까 이쪽이든 저쪽이든. 그래서 대체적인 민사 문제는 민사로 처리하도록 해야 되는데 처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검찰 개혁의 목표가 사실은 검찰의 인적 또는 물적 자원 배분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쪽으로 가야 됐었는데 저희 노무현 대통령 때 할 때는 형사소송법 개정, 그래서 공판중심주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쟁점들이 많았습니다. 화이트 칼라 코리안 뭐 이래가지고 그쪽으로 하다 보니까 이쪽을 손을 제대로 못 댔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검찰 제도 개혁을 위해서 이게 꼭 필요하다.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독일 같은 경우에 검사 수가 어떻게 돼요? 독일의 인구가 우리보다 많다. 한 7,000에서 8,000 사이 되는데 거기는 검사들이 한 5,300명 굉장히 많습니다. 연방제도라서. 그 다음에 동유럽, 동독이랑 합병을 하면서 검사 수가 급격히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영국에서 웨일즈, 이쪽에서 한 6,000명 조금 넘습니다. 그 인구가 잉글랜드하고 웨일즈가 한 6,000 정도, 5,000 조금 넘고 6,000 가까이 되는데 스코틀랜드는 따르고요. 근데 왜 이렇게 많으냐? 거기는 매지스트레이트까지 다 포함했는데 매지스트레이트에서 검찰 업무하는 사람들 보면 우리나라처럼 정식 검사가 아니고 솔리스터나 아니면 일반 매지스트레이트나 경찰관이 검사로 임명받아서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검찰 제도를 갖고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갖고 없습니다. 이거 고쳐야 된다. 그럼 언제 고쳐야 되느냐? 지금 이때 안 고치면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한 교수님은 염두하시는 게, 그럼 수사행정이 어디 가느냐? 그래서 지금 질문 나오신 게 6대 범죄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6대 범죄요. 6대 범죄 원래 하던 겁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의 역량이 하나도 안 줄어들었습니다.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법, 그 다음에 대형 참사, 그 다음에 마약 수사. 여기 빠진 게 뭐 있습니까? 그 전에 하는 거 이름만 바뀌어서 다시 브리핑이 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
범법정개혁위원회에서 이렇게 되면 도대체 뭐 하느냐 그랬더니 이렇게 브리핑을 해가지고 차차 줄여나가겠습니다. 안 줄었습니다. 6대 범죄 하면서 그 수사관 그 다음에 전문 수사직원이 줄었느냐? 안 줄었어요. 절대로 안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조직도 그대로 있고 범죄 수사 영역도 그대로 있는데 그러면 그동안 수사를 했느냐? 안 했습니다. 안 한 이유가 뭐냐? 딴짓하느라고 안 했어요. 그동안 정치 수사, 원전 수사니 조국 수사, 제일 수사 영역을 많이 소개한 데가 조국 수사입니다. 조국 수사하고 정치 수사 하느라고 이런 일반 수사들이 다 정지가 됐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금융 관련 수사들 제대로 진행된 게 거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재벌 기업에 관한 그 수사가 최근에 1년 이상 진행된 적이 없습니다. 다 정치 계절이기 때문에 수사를 못했어요. 그래서 요 기간에 수사를 안 했기 때문에 6대 범죄로 수사를 줄였는데도 불구하고 실적이 없다. 그건 질문 자체가 형성이 될 수 없는 질문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미국 연방 같은 경우에 중요한 뭐 환경도 그렇고 공정거래도 그렇고 그 다음에 증권 수사 이런 거 다 어떻게 하느냐? 기본적으로 특사경 수사가 원칙입니다. 거기도 특사경 수사. 즉 관련 부처들이 자기 관련 범죄에 대해서 수사를 합니다. 연방 범죄가 대체로 특사경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연방 범죄 중에서 전통 형법과 관련되어 있는 전통 형법 관련되어 있는 것은 FBI에서 수사를 합니다. 그래서 검사들이 직접 수사를 할 때 검사가 직접 가서 검찰청으로 불러다가 혼내면서 수사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다 해당 기관에서 수사 보고서가 올라오면 그걸 기초로 해서 보강조사를 지시하거나 해서 정리를 하는 건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지금 금융감독원의 특사경을 강화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또 금감원의 특사경을 강화하고 식품위생관리 특사경을 강화하고 예를 들어서 국가기관의 특사경 기능을 강화하면 거기서 경찰 업무를 하면서 검사는 그쪽의 수사와 관련 적법성 등을 또 증거 수집 관련해서 도와주고 정리하면 되는 그런 관계를 정리하면 되는 것이지 지금부터 벌써부터 중수청을 어떻게 만들고 이거 염려할 것은 크게 없다. 왜냐 지금 현재 우리 검찰청의 수사 기능이 매우 이상하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검찰청이라고 할 수 없고 특수경찰청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줄여서 말씀드리면 제가 할 말이 많아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우리나라의 경찰의 수사과에 있는 경찰 인원이 한 25,000 됩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25,000 되는데 전국을 다 커버합니다. 경찰 전체 인원이 12만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우리 검찰에서 검사가 아닌 수사 인원이 9,600명 가까이 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수사의 총량의 대부분을 검찰이 다 가져간다는 취지입니다. 일반 자범들은 경찰이 안 하기 때문에 중요한 사건들은 검찰이 다 가져가서 수사를 했는데 지금 시민단체 입장에 시민단체가 제일 좋아하는 국가기관이 어디냐? 검찰입니다. 우리가 거항에 대해서 수사해달라고 요청했는데 대체로 실패하고 있죠. 성공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검찰 개혁의 방향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검찰의 원래의 기능으로 돌아가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검찰의 수사 기능 이거 없애야 된다. 대신 수사 관여, 사법관으로서 수사 관여 기능 이 부분은 확대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검찰 조직이 지금 사실은 법무부에서 해야 될 게 검찰과 관련해서 해야 될 게 송무청 별도로 만들고 그 다음에 수사와 관련해서 검찰 조직 만들어야 되는데 검찰 조직을 사실은 사법자치와 관련해서 지방 분권화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참여연대에서 하실 일들은 처음에 그 전에 하듯이 검찰 조직의 분권화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지금 그게 아니고 수사 조직을 떼어내려는데 시기상조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그건 정말 기가 막히는 일이다. 같은 시민단체 입장에서 지금 아니면 언제 하겠느냐. 그러면 꼭 그동안 완벽하게 개혁이 이루어진 적이 진짜 없습니다. 개혁은요, 한 60점만 되면 성공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건 개혁의 방향이 지금 맞느냐. 개혁의 방향은 저는 맞다고 보고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도 좀 잘라주시죠. 그래서 아까 여기 질문하신 내용들을 뭐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잘라서 말씀을 드리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참여연대가 오늘 아침에 성명명을 선거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정미아 변호사님 아시겠지만 경신전 공부대표고 참여연대 입장에서 보면은 경쟁 단체예요. 아닙니다. 지난달에 제가 은퇴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은퇴했어요. 바로 뒤에 배터리를 갈고 있어요. 마이크 좀 봐. 마이크 없나? 마이크 잠시만요. 시작되면 말씀해 주세요. 지금 하셔도 돼요. 네, 말씀하세요. 저는 그 참여연대 운영위원 김철입니다. 사실 참여연대 중요한 논평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회원님이나 운영위원들이 의견 수렴하고 발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참여연대 논평에 대해서 깜짝 놀랐고요. 지금 할 말 많은 분이 많이 계세요. 참여연대 구성원 중에. 네, 반발도 심하고요. 일단 참여연대 운영위원회 이제 참여연대 총회 그 다음으로 벌이는 의결 기구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지금 이제 검찰의 수사권 분리 이거에 대해서 성급하다, 갑자기 이런 단어를 많이 쓰세요. 근데 이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공수처 설치도 참여돼서 벌써 제안한 지가 20년이 됐고요. 노무현 대통령 2004년도에 평검사들한테 모욕을 당하면서 검사에 개혁을 했습니다.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오래됐습니다. 2년씩. 그리고 지금 윤석열 검사 시절에 논란도 많았었고요. 2년 동안. 그래서 웬만한 시민들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검찰 계속으로 이제 이거 말씀하시는데 수사권하고요. 형사소송법을 만들었던 1954년도에 대한민국 경찰의 친일 경찰이 너무 힘세고 문제가 심해서 경찰 조직이 정상화될 때까지 합법적으로 친일 경찰들의 막강한 힘을 잠깐 누르자고 한시적으로 검찰에게 수사권을 준 겁니다. 그 한시적인 게 지금 68년째입니다. 그동안 뭐 하셨습니까? 법학자들이나 법 관련 전문가분들께서. 그리고 검찰은 원래 수사기가 아닌 기소기관이었습니다. 그 당시. 해방 이후에 대한민국 경찰은 어느 정도 옛날의 부정적인 모습이 되고 수사 능력도 상향됐고요. 네, 그래서 아까 A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검수완박은 검찰개혁을 반대하는 세력들의 용어입니다. 지금 쓰고 있는 게 그걸 예전에 달리 말하면 조국 사퇴의 부분도 있고요. 윤석열 사퇴 또는 윤석열 검찰 쿠데타 사퇴가 부분도 계세요. 네, 그걸 반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조국 사퇴로 바라는 것도 문제가 많아요. 메인이. 자, 이거 검수 완박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같은 경우 제 개인적인 의견은 검수 완정, 검찰 수사권 완전 정상화 또는 검수 원정, 검찰 수사권 원위치 정상화입니다. 이 수사권은 경찰들이 위주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찰들이 위주로 또 수사권을 행동해야 되고요. 혹시나 이제 수사권에 좀 미비한 게 있으면 거기에 이제 검찰에서 이제 문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참고 그런 부분은 좀 열어놓으면 좋겠죠. 근데 수사권은 원칙적으로 경찰이 해야 된다. 네,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개혁은요, 추진력이 생명입니다. 법안이 완벽한 법안이 없어요. 국회 본회의 통과되는데요. 공수처 설치도 2019년 가을에 시민들이 촛불도 만든 거예요. 처음 시작은 참여연대에서 시작했습니다. 근데 참여연대가 20년 동안 물론 노력을 했지만 효과가 없었어요. 실효가 없었습니다. 그걸 답답하게 생각하는 시민들이 나서 촛불 들어가지고 2019년 가을에 그 수천여 명, 1,300만 명인가요? 수많은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손들어서 만든 거예요. 공수처 설치.
마찬가지 이거 검경 수사권 분리도요. 물론 하다 보면 시행착오 있습니다. 오류도 있고요. 경찰이 아직 준비가 안 된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찰들도 경찰대가 이제 경찰대에 나온 경찰도 많고 박사 출신 경찰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아까 저기 장윤식 변호사님 말씀하셨는데 좀 노력되면 검경 수사권 완전 분리시켜놓고 문제가 있으면 이제 시행착오 있으면 좀 바꿔나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1년 유예라든지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빨리 정상화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법안이 100% 준비될 때까지 왜 시민들이 걱정하냐면요. 윤석열 당선인이 지금 하는 모습이 너무 일방적이에요. 불통이고. 그리고 지금 뭐 3가지 주장했지 않습니까? 뭐 검찰법 강화한다고. 그런 모습 때문에 우려가 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현직에 있을 때 그리고 여당으로 있을 때 더불어민주당 연락했을 때 법이 통과시켜라. 통과시키고 문제가 생기면 개정을 해라. 법이라는 거는 제정도 있지만 개정도 있어요. 만들고 문제가 생기면 바꿔 나가면 됩니다. 개정을 하면 돼요. 3년대 정당도 개정 매년 바뀌지 않습니까? 1년마다 문제가 생기면 바뀌면 됩니다. 그래서 3년대도 시민사회단체예요. 그 뜻에 맞게끔 시민들이나 운영님들의 의견을 좀 수렴해 하셔가지고 앞으로 논평 좀 했으면 좋겠고요. 이 문제, 오늘 논평한 것도 운영위에서 문제 삼아가지고 지적을 할 겁니다. 상임집행위원회에 대해서도 문제가 되는 것에 대해서도 좀 토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2, 3년 전에 그 조국 관련돼서 인사청문 때도 문제가 많았고 시민들이 항의가 많았었습니다. 사민들이 항의도 많았고 회원들도 항의 많았고 탈퇴자도 많고 지금도 지금 탈퇴자가 오늘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회원들이. 그러니까 그런 의견 수렴 제대로 해서가지고 시민단체 답게 활동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혹시 다른 분 더? 저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되었으니까. 저는 정확하게 문장이 나온 게 아니라 오늘 이 좌담회 한다라는 보도 협조가 나온 겁니다. 이게 이제 그쪽 언론사에서 자기들 입맛에 맞게 그런 부분들을 따서 쓴 거죠. 저희가 저희 입장은 오늘 좌담을 통해서 정리를 하자라는 게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근데 이제 기사가 어떻게 나냐면 한상진 공동대표, TV 공동대표께서 수사권에 대해서 우려를 해가지고 지금 할당에 논의를 더 해야 된다. 더 논의를 해야 된다는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고, 연합뉴스나 뭐 다른 이제 그 보도에 이와 관련돼가지고 이제 아마 그 부분은 제 개인 명의로 나갔을 겁니다. 공동대표라는 명칭은 무슨. 근데 그 언론에서 사실과 다른 부분을 낸 걸 가지고 뭐 민감한 부분에 나서 흥분할 수는 있는데 그걸 가지고 뭐 논평이라고 공식적인 입장도 아니고 한데 그렇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참여연대 이름으로 나갔잖아요. 네? 참여연대 이름으로 나갔잖아요. 아니요, 안 나갔는데요. 아니 뉴스에 그렇게 나왔어요. 그럼 뉴스를 안 있습니까? 그래서 문제라 무엇이 문제인가 뭐야? 문제가 있다는 또 따내주게 어떻게 할 것인가 합니다. 아니 문제가 열받아서 나왔다고 열받아서. 그 반론 보도 전정을 하셔야죠. 그러면 많은 시민들 대표 나가셨는데 그럼 사진을 어쩌고 나오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반론 보도 정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공대로 나가셨어요. 아니요, 그거는 제가 나중에 혹시 그렇게 되면 많은 것도 첨부를 하겠습니다. 네, 3년도 공동대표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럼 3년대 입장을 알죠, 그를. 지금 한두 번도 아니고 전에도 그랬을 거 아니에요. 지금 저도 네. 그 깜짝 놀라서 나온 거나 이 정도의 생각입니다. 저는 그냥 뭐 사회내 회원, 일반 개인 회원이고요. 좀 사회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이 있어서 그리고 또 뭐 윤석열 정부에서 여기 보이신 특히나 사회연대 회원분들 전반적으로 그 우려가 좀 굉장히 많은 이런 상황에서 그런 뭐 기사가 나와서 깜짝 놀랐고 그 기사에 대해서 우리나라 이제 기레기들 그렇게 쓰죠. 기사 딱 나오면 그거 갖다가 꿋꿋합니다. 아침에 사회연대가 반대했다고 정확히 반대했다고 이렇게까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취지적으로 몰아갔어요. 그런 건 오늘 하루 동안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뭐 그래도 지금 와서 들어보니까 사실관계는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사회연대 공식 입장이라기보다는 그거를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뭐
좀 좋은 기자분들도 계시지만 그렇게 이제 몰아서 쓰는 사람은 제가 모르기에는 기레기라고 불러도 됩니다. 그런 기레기들이 그런 식으로 몰아서 쓴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 식으로 프레이밍 해가지고 뭐 어쨌든 그 개혁을 힘을 빼야 되는 게 그 사람들 목적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건 좀 그거에 대해서 지금 좀 뭐 큰 반발이 있었는데 뭐 사실 관계를 바로 잡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이 좀 뒤따르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은 들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와서 이제 뭐 분위기 흐름 자세한 내용 들어보니까 좀 오해는 좀 풀리는 상황이긴 합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또 놀랬던 거는 지금 특히나 윤석열을 지지하지 않았던 반대를 했던 그런 모든 투표를 했던 그런 모든 사람들이 굉장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마지막 남은 한 달 동안에 그나마 남은 마지막 민주당의 발버둥을 힘 빼기가 되는 게 되지 않도록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 그게 정의당과 지금 와서 이제 전 참여연대에 대한 오해는 좀 상당히 풀리기는 했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민주당 힘 빼기가 된 게 좀 많이 속이 상합니다. 네, 그렇게 있었고요. 그리고 또 어쨌든 여러 가지를 보니까 검찰 측이 수사를 해야 된다라는 게 어쨌든 세계적으로 다 수사를 하고 있다, 이건 가짜 뉴스에 가깝다라는 걸 사실관계를 여기 와서 토론을 통해서 알게 됐고요. 그리고 또 기능을 박탈한다라는 거, 이거 역시도 검수완박이다라는 게 아까 장유리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처음에 시작은 우리 쪽 유튜브에서 먼저 나왔을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사용하는 거는 반대하는 논리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다른 단어를 우리 쪽에서 찾아서 사용하는 것도, 그러니까 완전 정상화라든지 아니면 되돌려 정상화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오해는 풀려서 다행이기는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신속하게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지금 아까 전에 과연 이게 5월 3일날 저희까지 공포까지 한다라는 게 지금 목표인데 그게 가능하겠느냐라는 건데, 일단 민주당에서는 사활을 걸었죠. 남은 게 그거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사활을 걸었고,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어떻게는 이제 반대하는 쪽 윤석열 세력 내사는 그쪽대로 목숨을 걸 거예요. 그리고 또 조선을 비롯해서 조선 매경을 비롯해서 열심히 막을 거고요. 언론을 통해서 프레이밍하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이것도 방향을 잘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네. 네, 말씀하십시오. 마이크 주시죠. 지금 이제 마지막 발언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앉아있으니까 되게 말씀하시는 분들 되게 이성적이고 텐트 논리인데요. 저는 그렇지 못해요. 감정적이에요. 저 듣기 싫어요. 저기 이거 얘기를 하는 거. 그건 있은 다음에 할 거 아니야. 있은 다음에. 밥을 먹으면 밥부터 해야지. 반찬부터 왜 준비를 합니까? 그러니까 언론에 나온 게 진실이 아니더라도 빌미를 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분개를 하는 거고. 그래 제가 저까지 달려왔고. 내가 이 얘기 들으러 여기 온 게 아니에요. 저는. 저 슬로건도 문제야. 무엇이 문제인가? 뭐가 문제인데? 다른 말도 있잖아요. 다른 말도. 자, 빌미를 그렇게 주잖아요. 지금 어떤 시대인데, 지금. 이 감정적인 내가 나왔어요. 공식 입장을 말해보세요, 그러면. 우리 시민들, 우리 회원들은 그걸 생각 안 해요, 지금. 문제는 나중에 하는 거고. 와서 보니까 기자들이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제일 크게 지금 무엇기반 조선일보. 그러니까 딱 저거 무엇이 문제인가 다른 거 저거 조선일보랑 동아일보는 거 아니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성적이지 못해요, 저는. 제가 2시간 전에 듣고 있는 이유도 이 말 한마디 하기 위해서 나왔어요, 지금. 생각 좀 하시라고요. 뭐해요? 생각을 하시라고. 생각을. 네, 고맙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그렇게 쉽게 접근하는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나라의 그 형사사법 체계에 대한 하여튼 그 근본적인 그런 성찰을 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 의원들도 아니고 누구 윤석열 당선인도 아니고 국민의힘도 아닙니다. 우리 시민들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우리 서민들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법을 믿고 법대로 살아갈 때 피해보지 아니하고 억울함을 당했을 때 검찰을 찾아가든 경찰을 찾아가든 바로 그것이 제대로 해결되는 그런 나라. 바로 그래서 법과 정의가 시민의 만족 속에서 이루어지는 나라. 그게 우리들이 추구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참여연대가 지향하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것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검찰의 권력을 어떻게 통제하고 경찰의 권력은 어떻게 통제하고 또 이들을 이용하는 정치 권력은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사실 저희들 고민점은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순간에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또는 뭐 누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시사용어화되어 있으니까 금수완박이라는 말에 당연히 문제가 있죠. 금수완박이라는 말은.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개혁의 본질을 허리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금수완박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질문을 금수완박과 수사 기소의 분리가 어떻게 다르냐고 질문했던 겁니다. 바로 이 슬로건 때문에 다르죠? 플랜카드 때문에 질문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개념이 바로 서야 검찰개혁의 제대로 된 방향을 우리는 찾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된 검찰개혁을 찾아가야 우리는 정의로운 사회, 공정한 사회, 우리들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바로 그게 우리 참여연대가 지향해야 되는 가장 궁극적인 방향성이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조금 경우에 따라서는 이 자리에서 또는 언론을 보면서 언론 보도를 보면서 조금 상한 부분이 있다 하시더라도 양해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추구하는 방향은 그러니까 어느 누구의 편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제대로 살기 위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세상을 만드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아직 사실은 참여연대 공식 의견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았거든. 이제부터 머리트지게 같이 고민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식으로 결론이 지어지든 항상 그러니까 회원님들, 운영위원 포함하는 그리고 시민들의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 때문에 실행위원들이나 이런 분들도 이 폭넓게 저희들이 확보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어쨌든 그 과정에서 뭔가 결론은 나야 될 것 같아요. 참여연대이기 때문에. 그 결론이 경우에 따라서는 만족스러울 수도 있고 만족스럽지 않을 수도 있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과정들, 이런 고민의 과정들, 성찰의 과정들을 거쳐서 그 결론에 이르를 것이기 때문에 믿어주시고 한번 같이 의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계속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여전히 고민거리는 계속 나오네요. 고민을 해야 되겠죠. 어쨌든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해서 이야기해 주시고 또 들어주시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다시 자담의 검찰개혁 관점에서 본 금수완박 무엇이 문제인가 이것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